자, 오늘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분재의 수종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철사거리에서 수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시리즈로 이제 아파트에서 분재 키우기 시리즈를 올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수종 선택이 시리즈 맨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철사거리가 1번이었는데 이번 편은 0번으로 자, 수종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시는 분재는 지금 올리브 분재입니다. 그래서 한 5살 정도 되고요. 철사거리에서 보여드렸던 애랑 형제고요. 같은 애 태어나서 제가 삽목으로 키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은 좀 가늘긴 하지만 그래도 감상분에 심어서 좀 앞으로 무럭무럭 잘 키울 한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침엽수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키울 만한 침엽수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 해송이나 육송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강력한 어떤 햇빛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송은 좀 나은데 육송은 뭐 더 강한 햇빛을 요구하는 극양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송 또한 뭐 극양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파트에서 그런 애들을 키우면 죽느냐? 죽진 않죠. 죽진 않는데 크질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분재가 안 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모습 그대로 10년을 키워도 뭐 거의 거기서 크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분재가 나무가 크지 않으면 일단 수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해지면 이 병충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병이 들어서 벌레 때문에 보통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죽인 나무 중에 주목 같은 게 대표적인데, 주목도 참 더디게 크는 나무라서 이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더디게 크죠. 그래서 주목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 안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통 이제 수세가 약화돼서 병충해에 걸려서 보통 죽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가문비 나무라든지 뭐 대부분의 어떤 침엽수들이 대부분 극양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인공 조명을 따라서 키우는 분도 계시던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안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키우다 대부분 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침엽수 중에서도 뭐 노간주 나무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비교적 잘 크는 편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키운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크고 물도 좋아하고 오히려 마르면 좀 수세가 약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사토에 이제 키우니까 마사토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침엽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침엽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좀 무리가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나무는 그 주목입니다. 근데 주목인데 조금 다른 일반 주목과는 조금 다른데
뒤에 이제 제가 이걸 사서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표를 그대로 지금 보이죠? 복륜무늬 이 황금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요거는 한 1년 됐나?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자르고 가지는 어떻게 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목을 그런 어떤 코치대로 이렇게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내고 아주 이렇게 짧게 만들고 겨울에 그렇게 하면 금방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지처럼 아파트는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나무가 이제 수세가 약화돼서 결과적으로 병충해 같은 게 이제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런 주목을 키울 때는 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친다면 아파트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가지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키운 것입니다. 근데 이 황금주목인데 사실 복륜 무늬가 들어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복륜 무늬가 전혀 없죠. 이게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 바뀌면 자기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륜 무늬가 전혀 없고 무늬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주목과 비슷하게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뭐 건강하게 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워낙 이제 빛이 아파트 베란다 안에 유리 안에는 빛이 약하다 보니까 식물이 이렇게 적응한 거죠. 이렇게 이게 황금색을 갖고 있다가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적응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양수를 키울 때는 아파트에 특히 키울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도 뭐 노지에서 1년마다 할 거면 아파트에서는 한 2, 3년 만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제주황피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요런 느릅나무는 잘 크는 편입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래서 키우기 좋은 추천 수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무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활엽수 중에는 유실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분재로 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 건 뭐 꽃사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뭐 애기사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꽃사과 같은 걸 한번 키워보면 해당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사과나 해당, 수사해당이나 뭐 이런 걸 키워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병충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유실수들은, 과일나무들은 이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많이 있는 병충해가 응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진딧물 같은 것도 있고 간혹 이제 뭐 이 하얀 거품을 쓰고 노는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 특히 응애 진딧물 약은 상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노지에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유실수들 뭐 매화나무나 그다음에 꽃사과나 해당 이런 게 이제 분재에 많이 보통 쓰이는데 이런 나무들을 키울 때는 이 선제적으로 항상 한 4월 정도 되면 응애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응애가 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한 4, 5월 되면 이 아파트 베란다는 굉장히 고온이 됩니다. 빛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환기는 이렇게 외부처럼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되는데 이 고온 건조를 가장 좋아하는 애들이 응애거든요. 그래서 이 응애 방제가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를 제대로 방제 못하면 나무가 결국 이제 고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좀 날리면 보통 응애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뭐 키우기는 좋은데 잘 크는데 문제는 병충해 방제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실수는 아니지만 철쭉 같은 나무도 그렇습니다. 철쭉이나 뭐 보통 뭐 번제로 많이 하는 외철쭉 같은 나무들은 아파트에서 잘 큽니다. 잘 크는데 문제는 고온 건조할 때 이럴 때 이런 병충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병충해만 잘 대비할 수 있다면 그런 나무들 활엽수는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화 같은 경우는 좀 양수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나무는 석화해입니다. 석화해는 진백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향나무 일종인데 향나무류 중에서는 뭐 진백, 편백, 그 다음에 측백 이런 석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향나무류는 모두 극양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뭐 키울 수가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키우고 싶다면 뭐 못 키우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석화이 같은 나무는 제가 이게 이 철사를 건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요 밑동에도 전혀 파고들질 않았죠. 보면 전혀 파고들질 않았어요. 2년 정도 됐는데도 이건 한 5년 돼야 철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한테도 참 고역이고 이렇게 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나무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는가 하는데 좀 의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류는 비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늘죠. 이 나무는 구지뽕 나무입니다. 제가 뭐 약 하려고 키우다가 삽목에서 이렇게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화렵수임에도 불구하고 크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물론 뭐 좋은 환경에 놔놓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래도 뭐 키울 수는 있는데 조금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나무는 마삭줄입니다. 그래서 마삭줄도 지금 철사가 칭칭 감겨 있죠. 그런데도 지금 뭐 이렇게 파고든 건 거의 안 보이죠. 마삭줄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키우려면 물론 마삭줄은 밑바닥을 기는 나무라 뭐 굳이 햇빛이 그렇게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양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이렇게 크는 걸 보고 싶다면
이 베란다에서 보통 키우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도 안 커서 예전에 찍어 넣었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 그래도 밑동이 좀 굵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안 크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나무는 자,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나무입니다. 아직 이파리가 안 났는데 이거 뭔가 하면 담쟁이 덩굴입니다. 덩굴 나무를 보통 이제 화분에 적응시켜서 이렇게 본재로 키우는 경우도 있죠. 뭐 등나무 같은 거, 뭐 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키우죠. 담쟁이는 뭐 가을에 단풍이 워낙 이쁘니까 그 맛에 이제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담쟁이는 아니고 이제 황금 담쟁이라고 하는데 이파리가 아주 연한 녹색으로 연두색 정도로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봄에 새싹이 날 때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그 맛에 이제 키우고 있는 이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담쟁이도 키워보니까 물론 뭐 담쟁이도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뭐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밑동도 이제 처음 사올 때 비해서는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를 키워보니까 담쟁이는 밑동이 빨리 굵어지네요. 특히 이제 뿌리빨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분재로서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침엽수 대부분은 극양수인 경우가 많고 뭐 그다음에 향나무류 극양수이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엽수 중에서는 대부분은 키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극양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목 밑에 이제 있는 키가 낮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보통 뭐 철쭉이라든지 진달래 그다음에 이 마삭줄 뭐 이런 나무들은 대체로 뭐 키우는데 햇빛이 좀 이렇게 약해도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양수는 키울 수 없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류도 이렇게 베란다에 보면 밖에 이제 나와 있는 선반 같은 게 보통 대부분 아파트에 있고 요즘 짓는 이제 뭐 주상복합 이런 데는 없죠. 워낙 높으니까 바람이 날리니까 뭐 옛날 아파트에는 선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양수 이건 백송인데 자 백송입니다. 백송 현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10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베란다 외부의 어떤 선반 같은데 놓고 키울 수는 있습니다. 밖에 두면 이 정도 굵기로 자라기가 힘들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제 손가락보다 훨씬 더 굵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껍질도 많이 이미 벗겨졌고 그래서 백송은 껍질이 계속 벗겨지면서 하얗게 되는 수피가 하얗게 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키우기가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자리 잡으면 튼튼하게 잘 자라는 수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유리 안에서는 못 키우고 유리 밖에서 이렇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나무를 키우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키울 수 없는 나무는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되는 햇빛이 약해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키워야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분재를 하려면 이 수종의 선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수많은 나무를 죽여봤기 때문에 저 같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